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의 총기 규제를 놓고 벌어지는 결투가 제2차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제1차전에서 공격 상대인 텍 크루즈 상원의원에게 이 비겁한 자야, 시카고라는 단어를 너의 입에도 올리지 말아라 라고 카운트 펀치를 날렸었는데, 라이프 씨 어제는 제2차전에서 그대가 만일 진정으로 총기 규제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면은 시카고에 한번 일단 와봐라. 와서 좀 현실을 배워라. 라고 제2탄을 날렸습니다. 텍 크루즈 상원의원이 진짜로 시카고에 올지 안 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가 와도 또 안 와도 웃음거리가 되기는 마찬가지 결과일 것입니다. 이 라이프 시장은 총기 규제 반대자들이 시카고를 마치 펀칭백처럼 때만 되면 두들긴다고 억울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반격을 개시한 것인데, 시카고 트리뷴은 어제 그녀의 텍 크루즈 초청권에 대해서 clever offer, 아주 영리하고 지혜로운 제안이다 라고 사설을 통해서 칭찬까지 했습니다. 시카고 시민들에게는 지금까지 총기 규제와 관련돼서 거듭된 시카고의 공격, 이것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프 시장의 초대장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시카고를 두들기는 정치인들에 대한 반격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카고의 총기 규제에 대한 험담의 내용은 일관된 것입니다. 시카고가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대들의 살인율은 여태 전국 1위냐? 이런 공격입니다. 이 말은 텍 크루즈 상원의원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도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이들의 공격에 대한 라이프 시장의 반격은 그대들이 과연 우리의 불행과 슬픔을 알아? 한번 일단 와봐. 크루즈, 그대가 나와 함께 시카고의 사우스와 웨스트를 한번 거닐어 보겠어? 이런 반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카고의 범죄는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미국의 역사와 사회, 정치, 경제가 모두 연결이 된 아주 복잡한 치부이고, 이 치부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와중에 총기는 계속 타주에서 시카고로 유입이 되고 1년에 600명씩이 죽어나가고 그 죽음에는 바로 내 이웃의 가족과 아들과 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슬픔이고 불행이고 비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NRA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면서 이 슬픔을 그렇게 쉽게 거론할 수 있느냐, 와서 한번 봐라, 그리고 이 비극이 뭔지 배워라, 이런 반격입니다. 이 라이프스의 반격이 영리한 것이었다라고 일견 좋아하는 시민들의 속내에는 시장이 아주 강한 상대를 손봐주었다 하는 일종의 쾌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격의 대상인 텍 크루즈 상원의원은 2016년 대선전에서 나와서 여러분이 보신 대로 매우 영리하고 강한 입심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고 법무부 부차관을 역임했고 텍사스주의 검찰총장, 그리고 텍사스 법대의 교수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 밥 메난다스 상원의원과 함께 3인의 큐반 2세 정치인들입니다. 이 센 사람을 꺾으면 자동적으로 더 센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이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쪽의 반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선 텍 크루즈의 공격 내용을 보면은 총기 규제는 소용이 없다. 시카고를 봐라. 이들은 준법을 잘 하는 시민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게 정답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라이프 시장의 반응은 시카고의 범죄에 사용되는 총기의 60%가 타주에서 유입되는 것이다. 특히 총기 규제가 가장 허술한 인디애나주에서 유입되는 총기가 가장 많다. 이 주들은 대부분 비겁한 공화당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다. 이들이 바로 총기 규제안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런 반론입니다. 여러 가지 반론들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시카고 경찰이 2017년도에 압수한 불법 총기가 무려 7,000정입니다. 이 중에 20%가 인디애나주에서 온 것이고 나머지는 미시시피, 위스콘신, 오하이오, 켄터키, 조지아, 테네시 등 총기 규제가 허술한 주에서 유입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로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의 대형 참사에서 사용된 무기가 모두 공격용, 살상용 총기 AK-15입니다. AK 시리즈는 2004년부터 이 거래가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그전에는 오랫동안 이 총기를 불법으로 해왔었는데 이 만기가 된 후에 재규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합법화가 되어 있는 무기입니다. 셋째로 이 총이 합법적인 경로로 범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신원조회를 만일 하고 또 개별 총기 거래를 막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36살 난 범인 시스 아토어는 그의 정신병력 때문에 총기 구입 금지 대상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유니버설 백그라운드 책이 시행됐다면 그가 총기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연방규제법에 있는 허점, 개인적인 거래 조항을 금지시켰으면 이 총기가 불법이 됐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잘 되질 않았기 때문에 손쉽게 범인의 손에 이 총기가 들어갔습니다. 이 연방법은 개인적인 거래, private transition에서는 background check, 신원조회를 안 해도 좋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loophole, 허점으로 지적이 되어 온 지가 꽤 오래된 사항입니다. 이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의 총격 사건 이후에 다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92%의 국민들이 유니버설 백그라운드 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를 좀 구입해서 없애라 라고 하는 데 대해서 75%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는 자동소총의 판금 자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권총에 대한 판금 지지는 25%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White Nationalist,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한 공격이 반드시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사람이 무려 68%나 됩니다. 바로 인디애나 윤원준 씨의 그 감리교회 살해 사건의 가해자 같은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55%는 very worried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라든가 트윗에 사용하는 언어가 이런 범죄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45%의 국민들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먹은 총기 논쟁, 이번 2020년도 선거전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총기 규제가 맞냐? 총기 규제 반대가 맞느냐? 내 생각을 정리해 놓아야 될 사항입니다. 라이프 시장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의 2회전이 15회전까지 갈지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현재로는 테드 크루즈가 아직도 라이프의 2회전 펀치에 아직은 반격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폐질환 사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일리노이주, 미네소타, 오리건주, 인디아나주 등에서 전자담배 흡연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현재까지 5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환자들은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구토, 설사를 유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의심 환자로 국내 33개 주에서 450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미국 식품의약청, 주보건당국 등은 해당 질환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동부 해안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 골든 레이호에 고립됐던 한국인 선원 4명이 사고 41시간 만에 전원 구조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 해안경비대는 어제 골든 레이호 기관실 내부에 있던 한국 선원 4명 전원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이 허리케인 도리안이 엘레바마주까지 영향을 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자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직원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지난 6일 닐 제이컵스 해양대기국 청장 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에 대한 기관의 모순된 인식을 고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이컵스 청장 대행이 이에 반대하자 로스 장관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양대기국의 정치적 인사들을 해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IA가 지난 2017년 러시아 정부 최고위층에 잠입시켰던 비밀 정보원을 탈출시켰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탈출 작전에 직접 참여한 한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반복적으로 기밀을 잘못 취급하면서 스파이 활동을 해온 비밀 정보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탈출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밀 정보원은 당초 가족의 우려 등을 이유로 탈출을 거부했지만 자신의 활동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결국 작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출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5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키슬락 당시 주미 러시아 대사와 이스라엘이 제공한 ICC에 대한 극비 정보를 논의한 직후 계획됐습니다. 미북 협상을 이끌고 있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현지 시간 어젯밤 담화를 내고 실무 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요구한 새로운 개선법을 놓고 미북 간 치열한 수싸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라이풋 시카고 시장이 경찰국의 예산 절감안을 요구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금년 전반기에 경찰관들의 오버타임 경비로 6,70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시장은 이와 같은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통보를 경찰국장에게 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현재 13,400명의 병력을 갖고 있는데 범죄 처리를 위해 새로운 고용보다 오버타임제를 선호해왔습니다. 시카고의 본부를 개설하는 우버가 약 2,000명을 고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버는 시카고 월드 포스트 오피스 건물에 최근 46만 스퀘어피트의 사무실 공간을 10년간 사용하는 리스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곳에서는 택시뿐 아니라 화물, 트럭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데 이 업무를 위해 2,000명을 신규 고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플레인필드 경찰이 관내 하이스쿨의 총격 사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플레인필드 센트럴 하이스쿨 내에서 총격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에 따라 비상근무에 들어갔는데 용의자 1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오늘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기온이 어제보다 소폭 오른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9도, 밤 최저 72도. 내일 대체로 맑고 흐리고 오후 들어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88도, 밤 최저 69도.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87도, 밤 최저 68도. 금요일 기온이 다시 소폭 내려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일부 구름 많은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74도, 밤 최저 57도입니다.